하하하! 실천하는 외과의사 이용찬입니다. 전편에서 유산균, 즉 프로바이오틱스에 관한 중요성과 올바른 선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바로 인체에 유익한 유산균은 일종의 나그네균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장내 미생물 중에서 유산균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1에서 2% 정도로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이 외에 더 중요한 유익균이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유익균들은 유산균의 복용보다는 우리가 먹는 음식과 식이 습관에 의해 증가될 수도 혹은 유해균 생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정보는 바로 섭취 음식과 장내 미생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 따른 장내 미생물의 종류와 또 그 환경이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 우리 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 여러 논문과 문헌을 토대로 정리해보고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야말로 장내 미생물의 조종과 기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이고, 실제로 이를 뒷받침하는 많은 연구 발표들이 있습니다. 먼저 다이어트와 마이크로바이옴의 변화에 관한 연구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High Fat, Low Fiber 다이어트, 즉 야채와 식이섬유가 적고 대신에 고지방 식이를 하게 되면 장내 미생물 중에서 박테로이데스가 증가하게 됩니다. 반대로 Fiber Rich, Low Animal Food, 즉 야채를 많이 먹는 식이를 한다면 프리보텔라균이 증가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고요? 장내 미생물 검사를 통해서 이 사람이 야채와 식이섬유질을 주로 먹는 사람인지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균들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저희 환자분들의 장내 미생물 검사를 하게 되면 대부분의 비만 환자의 경우 박테로이데스 분포가 많았지만 점차 체중을 감량하게 되면서 다시 검사를 실시하게 되면 이 균들이 분포가 체중 감량 전보다 많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헷갈리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체중을 감량하면 박테로이데스가 분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핵심은요, 야채를 비롯한 섬유질 음식을 적게 먹고 주로 고기를 먹는 비만한 사람들이 장 건강을 챙기면서 제대로 체중 감량이 되는 경우 박테로이데스 균의 분포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시겠죠? 두 번째입니다. 웨스턴 다이어트, 우리가 말하는 서구식 식사, 하이 팻, 하이 프로테인 다이어트, 즉 고지방, 고단백 식이에다가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의 섭취를 말합니다. 이런 식이를 계속하게 되면 야채, 채소, 식물성 식품 위주의 식사를 하는 사람보다도 장내 미생물의 생태계의 다양성이 떨어짐을 보였다고 합니다.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장 건강에 가장 중요한단 말이죠.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에 관한 연구들은 어떤 게 있냐면요, 아프리카 부족 내에서도 열대 밀림에 사는 부족, 농경지에 경작을 하는 부족 사이에서조차도 다양성은 다르다고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서구식 식사를 할 경우에 담즙에서도 잘 지내는 박테로이데스가 많이 보이고, 이런 경우 환자는 고지방, 고단백, 저식물성 식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흥미롭지 않으신가요? 자, 그럼 다음으로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대사 산물이 식이 스타일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로 고섬유질, 저단백, 저지방 식사를 하게 되면 장내 미생물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리보텔라, 피칼리박테리움 등의 균이 증가하게 되고, 이런 장내 미생물들에 의해서 SCFA, 숏체인 패티 애시드, 이콜, ODMA 대사물이 생성이 증가됩니다. 이게 뭐냐고요?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유익한 물질들이 많이 생성된다는 겁니다. SCFA, 단세사슬 지방산입니다. 짧은 사슬 지방산은 중요한 장내 세포의 영양소, 주 에너지원으로서 항염, 항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암 환우분들의 경우 야채를 비롯한 섬유질 음식을 많이 먹고 고지방 음식을 적게 먹는 식이 습관이 꼭 필요하답니다. 두 번째는 이콜입니다. 콩, 식이섬유에서 분리된 이소플라본을 장내 식물군 세균에 의해서 대사 발효될 때 나오는 물질입니다. 바로 항암 작용을 하는 것이죠. 반대로 고지방, 고단백, 저섬유질 식사를 하게 되면
박테리오이데스균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레솔, 페놀, 인돌 등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물질들은 염증을 일으키고 암 발생의 원인이 되는 대사산물입니다. 이런 시기가 계속되면 이런 대사산물들이 좋아하는 세균들이 증식하게 되고 악순환이 반복하게 됩니다. 추가로 이런 시기를 하게 되면 질소 화합물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암 발생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유발합니다. TMAO, TMAO라고 하는데 이런 심혈관계 질환, 관상동맥 질환을 유발하는 물질을 만들게 됩니다. 아주 나쁜 영향을 주는 거죠. 결론입니다. 정말 시기 습관마다 만들어내는 장내 미생물과 그에 따른 대사산물들이 다르고 그것들이 우리 몸에 끼치는 영향이 꽤나 크다는 겁니다. 그만큼 식이 습관이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자, 그럼 실천하는 외과의사 이용찬이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미생물은 여러 외부 요소들에 의해서 바뀌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식이습관 다이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으로 들어오는 음식물들은 소화기관을 통해서 내려가서 이때 이 장내 미생물들은 이 음식물들을 대사시켜서 우리 몸에 좋은 혹은 해를 주는 대사산물로 만듭니다. 이미 미국을 비롯한 서구에, 아니 세계를 비만으로 만든 주 원인인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음식, 적은 식이섬유질과 복합탄수화물이 섭취 등 장내 미생물 환경이 변화한다. 이런 잘못된 식습관들에 의해서 질병과 직접 간접적으로 연관이 되면서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만과 암을 치료하는 제 입장에서 이런 장내 미생물들을 건강하게 만들고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이런 만성 질환들이 치료와 예방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오늘도 실천하는 외과의사 이용찬이었습니다.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 국민이 정의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저는 노력하겠습니다. 위비아